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이 문화일보 어제 사설자에는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하고 국민 분열로 국가를 퇴행시킨 것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 4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국가를 퇴행시킨 바로 정권이 누구냐? 문재인의 지난 4년의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을 했습니다. 이 문화일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어저께 4주년 연설이 그 어느 나라 얘기인지 도대체 의심스러울 정도다. 도대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전부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민의도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올바른 진단을 해야만 올바른 처방이 나오고 환자가 질병에서 탈출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 인식이라면은 대통령이 이런 정도 인식을 가졌다면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은 대한민국은 더욱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저께 연설을 한번 한 거 아마 국민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렇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그럼 코로나 수준 이전에도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그 이상한 달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을 갖다 놓고 그걸 국가 정책이라고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그 자들,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자들, 학자들, 청와대 정책실장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이제 바깥에 다 나갔습니다. 나가도 좋게 아름답게 떠난 자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떠난 사람은 자기 집 전세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시세 차익보다 어떻게 시세보다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났었죠. 이런 부도덕하기까지 짝이 없는 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린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또 대학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대학 교수로 들어가서 또 금의 환영이라고 교수질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그 숭고한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도 않고 아무런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이 그냥 그대로 좋은 것만 다 하고 나라는 버려놓고 나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했던 정책실장들의 그 뒤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앞으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 자들이니까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 또 차질 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신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리한 부분적인 측면만을 골라서 전체로 얘기를 한다. 전체가 그런 양 얘기한다. 이걸 갖다가 호도하는 혹세무민에 가깝다. 이렇게 이 사설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에 가깝다. 백신 접종 낙후국이 돼가지고 경제 회복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진실인데 이미 파탄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또 주장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이 사설자의 내용입니다. 안보와 국익을 더욱 이제 앞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국가를 이 정도 퇴행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에 오만해진 문정권이 견제와 균형, 대화 타협을 상징하는 소위 의회민주주의, 국회 의회문제주의, 입법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를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야당 100여 명 되는 것을 제껴버리고 공수처법이라든가 임대차 3법 등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토론 한 번 없이 일방 처리해버리고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가 됐고 원칙적으로 수사하다가 쫓겨난 검찰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지금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다가 쫓겨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돼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편이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하다 쫓겨난 검찰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신념으로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소위 거각척결의 본산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검찰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도 적폐청산을 하지 않을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적폐청산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것이 그 정권에 그걸 적폐청산을 통상 6개월 합니다. 6개월. 전 정권의 사정이죠. 사정을 갖다가 한 6개월 통상적으로는 합니다. 뭐 법에 있는 건 아니고 과거 정권에서 잘못됐던 걸 갖다가 그 정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 정권이 탄생된 나의 정권의 상징성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것을 수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수사합니다. 근데 이 정권은 지금까지 4년 내내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적폐청산하고 대통령 한마디 딱딱 집어 던지면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4년 내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까요? 이제 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법원장이 7천국 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23시간 만에 거짓말이 들통나는 그런 쇼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아픈 사람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2월 달에 안 그러고 사표를 내게끔 그만두게끔 다 돼 있는데도 못 그만두게 하면서 당신 말이지, 당신 나가면 탄핵이 안 되잖아 해서 그 밑에 부하를 탄핵판에다 몰아넣어놓고,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한두 번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녹취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한 얘기. 자기는 그런 적 없다 하다가 녹취를 딱 가니까 그런 적이 없다가 아니고 바로 그냥 말이 육성으로 튀어나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론조사가 그냥 60, 70%가 그냥 김명수 그만두라, 막 60%인가 뭐 얼마인가 비등했습니다. 김명수 그만두라. 사법부 왜 소위 법조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또 인권법연구회를 만들어서 회장했던 그는 이념의 단체를 이끌면서 그는 과연 대한민국 지금 진정한 대법원장인가라는 의문을 많은 국민들로부터 달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스스로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 했지 않습니까? 온갖 불법을 자행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에 빚을 졌다고 뭐 이러면서 감싸는 바람에 국민 분열만 부추기고 난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죠. 남북 관계는 파탄 났습니다. 동맹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준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하게 만든 그들의 그들을 한미동맹 아니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이 정권이 겉으로는 안 깨부신 척하면서 은근히 다 깨부시면서 지금 중공 미국이 지금 미국이 경쟁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거기다가 파이프라인을 댔는지 뭘 안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맹은 흔들렸습니다. 자, 사드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그들의 생명을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저들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이 공습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야 할 그 사드도 방해를 하고 온갖 환경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언이설로 그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방국 우리의 국민의 지금 일본은 사드를 갖다가 3대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위하여. 사드가 무엇입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쏘아대면 그걸 미리 감지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생존 수단의 무기인데 이것조차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쿼드에도 들으라 해도 안 듭니다. 한미일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방어 체계입니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국가고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 국가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국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무슨 중국에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에는 왜 이렇게 약한지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동맹은 흔들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집단 면역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어저께 대통령이 반성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지금 남아있는 이 사설자의 이야기는 뭡니까?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니냐?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각성 안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명제가 숨어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 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한민국이 선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름이 사라지느냐 이 선거가 그것을 가름한다. 자, 야권 단일화 왜 필요하냐? 야권 단일화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단일화를 저해하는 자는 어떤 자라도 그 어떤 자라도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 우리가 해야 될 것. 야권 단일화. 네,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서로 단일화를 해가면서 흥행을 해서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대통령을 하나 배출하는 겁니다. 야권에서 대통령 배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한미동맹으로서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의지의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 국민 모두가 머릿속에서 야권 단일화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머리에 각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